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좀 예상하셨습니까? 흥행 돌풍. 저는 서울의 봄을 개봉하는 날 개봉하는 날 네. 조조로 봤습니다. 굉장히 조조. 빨리 본 거죠. 기다리셨군요. 네. 뭐 이렇게 그 극적 완성도가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봄 보고 나서 제 첫 소감이 뭐였냐면은 네. 이거 천만 가겠네였습니다. 어. 근데 제 예측이 빗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1000만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거기서 그러잖아요. 전두광 네. 그 미친 전두광의 멘트가 뭐였나요? 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예.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의 봄은 1000만이면은 실패, 2000만이면은 성공. 그래서 제가 1000만 예측한 거는 서울의 봄을 실패할 거다고 예측한 겁니다. 2000만 갈 것 같아요. 2000만 갈 것 네. 같다. 그럼 거의 뭐 전 국민이 보는 그렇죠. 그런 영화 되는 건데 네. 흥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사실이 2030 세대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른바 이제 심박수 챌린지라고 해서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네. 그때 심박수가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뭐 스마트워치나 이 휴대폰으로 체크해가지고 그걸 SNS에 올리는 게 네. 유행할 정도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에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란 거죠. 아 이런 일이 정말 역사에 있었구나. 물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좀 배우지만 네. 이렇게 극으로 영화로 뭐 극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 있고 하긴 하니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젊은 층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 같은 또래들이 해방 공간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가 대학에 가서 해방 공간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해방 네. 공간에 우리가 이제 온갖 자주 독립을 이루고 우리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네. 그런 많은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타통치 문제 때문에 또 해방 공간이 국내적으로 또 분열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사실은 해방 공간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질 않았어요. 예. 근데 대학에 와서 이제 해방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들한테도 비슷한 느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12.12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통해 가지고 12.12 그 당일에 군사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광기에 어린 짓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는지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굴절되고 네. 비극의 씨앗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MZ 세대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이 영화의 완성도가 높고 네. 그리고 또 뭐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도 물론 영화의 완성도와 관련이 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네.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좀 계몽적으로 교훈을 줘야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적인 접근보다는 영화적 기법을 최대한 살리면서 네.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압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전달했던 게 숨막히는 그 상황 전개 때문에 분노 지수가 높아지면서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젊은 층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영화였기 때문에 네. 다큐멘터리와 다른 점은 배우들의 연기가 또 너무 뛰어났다는 거 이런 점들이 흥행에 이렇게 지금 제가 또 1000만 돌파할 거라고 실패한 예측을 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2000만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음. 특히 어제가 12.12 네. 44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나름대로 저한테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뜻깊은 하루를 날이었어요? 뜻깊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단체 관람도 하는 분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SNS 글도 올라오곤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숨진 네. 김호령 뭐 소령이나 네, 네. 정선엽 병장에 네. 대한 얘기도 계속 네.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정선엽 병장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정선엽 병장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모르셨다가 예, 몰랐습니다. 어제 알았고요. 그래서 44년 동안 모르고 네, 계시다고요? 너무 어제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선엽 병장이 우리 학교 선배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그러게 이거 있습니다. 어떤 지금 화면에 사진입니까? 나오는 이게 이제 예. 우리 강주 동신고등학교 교정에서 찍은 그 정선엽 선배와 그 친구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중에 이제 다들 그러니까 지금 온갖 폼이란 폼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때. 야, 이거 참 진짜 온갖 이런 거를 선배라서 멋있게, 예, 선배라서 찍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내 멋있습니다. 친구들이면은 아따 네. 촌놈들 온갖 개폼 다 잡아버려 가지고 겁나게 거시기분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정선엽 제 오른쪽에. 고등학교 네. 시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저분은 12.12 때 어떻게 그 반란군 세력하고 맞서 싸우다가 희생이 네.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사실은 12.12도 어떻게 본다면은 관성화돼가지고 네. 좀 잊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봤기 때문에 12.12에 대해서 어제는 조금 더 숙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 네. 마침 육군 그 벙커에서 반란군하고 맞서 싸우다가 사망한 정선엽 병장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 그분에 관련된 네. 저 사진도 그래서 어저께 구한 겁니다, 제가.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마 매체를 통해서는 저 사진이 최초로 지금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제 한겨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네. 친구의 이제 증언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음, 학창 시절부터 애국심이 남달랐다. 음, 그리고 군사반란 당일 후임을 대신해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지켰고 네. 총을 빼앗으려는 반란군에 맞서다 총탄에 맞고 네. 숨졌다. 그리고 이 정선엽 이 병장, 즉 아직 네. 병장인데요. 네. 어머니도 뭐 치매 증상 앓다가 돌아가셨다. 네. 가족들이 네. 평생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반란군 세력들한테 심지어 빨갱이라는 그런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명예는 회복되지 못한 채 네. 그런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슴 터지고 심장 찢어질 그런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보는데요. 음, 근데 저는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정선엽 병장이 제 선배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육군 벙커에서 마지막으로 그 정선엽 병장이 한 카트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N차 관람을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그렇게 반란군하고 맞서 싸우는 그 한 컷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서울의 봄 영화 흥행에 따라서 젊은 층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우리 처장님은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네.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12.12를 맞아 가지고 각 뭐 대학 일부 대학에 네. 대자보가 붙어서 아, 특히 그 당시에 이 신군부 군사 반란 세력과 지금 윤석열 정권 뭐 이른바 이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 이 각 뭐 분야의 요소에 음. 검찰 출신들이 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랩이 된다 그러죠.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하나의 저희 이제 핵심 세력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핵심 세력들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음, 그 하나회가 불법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선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분명히 하나회하고는 다른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정권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네.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그 소수의 조직화된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정권을 독점하고 네.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국민들이 하나회하고 지금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들을 오버랩해서 연상을 하는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정권이지만 네. 국민의 소리 좀 들어라. 국민의 그렇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도출된 유람선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44년 전 오늘 독재 군합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잊지 않겠습니다. 네.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으면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성일종 국민의 모임은 어떻게 네, 네. SNS에 글을 썼냐면
이 SNS에 이재명 대표가 글 쓴 것에 대해서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정치 선동이다. 음, 그리고 정치 군인들의 핵심인 하나이를 정산하고 방산 비리 척결한 거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자유당이었다. 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오랫동안 네. 박정희 군사 정권과 전두환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성일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대단한 착각이다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왜 영화를 영화로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왜 영화를 현실에 오버랩 시켜서 현실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다시 반추해 보면서 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영화의 의미, 국민들이 왜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데 왜 국민들이 지금 1,000만 명 넘는 1,000만 명 돌파가 지금 목전에 둘 정도로 국민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거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의 뜻에 맞게 바꿔 나갈 것이냐. 지금 정권이 그 당시 서울의 봄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영화 네. 속에서의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과정들 이거 좀 보면서 아니 국민의 뜻하고 다르게 가는 권력의 모습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을 찬탈하는 모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이 잘 반영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 듣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선엽 그 병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드릴 말씀 있는데 네,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정선엽 병장 그래서 어제 계속 네.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응, 정선엽 병장이 지금 순직, 응, 순직으로 돼 있는데 네. 전사로 묘비에 돼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김호랑 소령에 대한 얘기도 좀 네. 나오고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명확한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 김호랑 소령은 어제 이제 그 김호랑 소령 모교에서 네. 어제 또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우리 광주 동신고등학교에서도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모 행사를 이제 44년 만에 한 거였죠. 이게 이제 서울의 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선엽 병장의 이 현충원에 있는 묘비에는 묘비석에는 이 순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요. 순직. 예,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전사로 바꿔야 되는데요. 전사.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순직하고 전사. 그러니까 순직은 업무 중에 네. 사망한 걸 말하는 거고, 전사라는 것은 이제 적과의 전투 중에 사망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2.12 세력들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기 때문에 네. 12.12 세력들과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희생된 정선엽 병장은 당연히 전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전사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사로 인정이 된 거죠. 그동안에 네. 순직이었다 했다가. 근데 이게 복장 터지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신군부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하는 그 애국 군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그 세력들은 전사라고 했어요. 바로 12.12 이후에 그 세력들이 사망했을 때 묘비석에 그럼 전사를 적과 했거든요. 싸웠다. 예, 5.18 광주 5.18이 아니죠. 12.12 때 이 예.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드라마 속에서 이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적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지금 38선에 있는 게 아니라 전방은 여기 서울이다. 그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방에서 적과 싸운다. 그래서 이태신 장군 같은 사람, 실제 이제 장태환 장군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적이다 했기 때문에 적과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희생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사라고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순직으로 바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선엽 병장 같은 경우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이분도 2022년도에서 비로소 이제 전사로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너무 오래 걸렸죠. 네. 우리가 12.12에 대해서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잊고 망각하고 있었던 그 결과로서 또 우리가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책 현실들이 반복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다고 보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정선엽 병장, 정선엽 선배의 국립현충원에 있는 묘비석에는 아직도 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비에는 아직 예, 순직으로 되어 예, 있다. 순직으로 돼 있고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사진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순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현충원에서도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듯이 정선엽 병장은 지하 육군본부 벙커에서 네. 그 반란군 세력들을 하고 맞서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전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도통합병원에서 순직했다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그렇네요. 이제 전사한 장소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직이 아니라 전사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은 이 명백하게 이제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걸로 전사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네. 그 전사자 인정에 따른 포상이나 훈장 같은 것들도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당연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기념비뿐만 아니라 우리 김호랑 소령도 김호랑 중령으로 계급이 이제 또 그렇죠. 승진했기 지금 때문에 중령, 예. 그래서 그 전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네. 계급 승진 문제 같은 경우도 또 한번 뭘 당연히 훈장 받는 것과 연결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잊은 자는 반드시 그 어떤 그 피해 악순환에 의해서 다시 네. 한번 희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정선엽 그 병장에 대한 그 형상 건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훈장이라든가 또 기념비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형상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광주 저희 고등학교 선배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하셨고 또 조선대학교 재직 중에 사망하셨으니까 전사했으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동신고등학교 동문들과 또 네. 조선대학교 동문들 또 광주 지역에 많은 뜻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시면서 네. 이 분노했던 분개했던 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저는 정선엽 병장 그 흉상 건립을 할 것을 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우리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에도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안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립현충원에 있는 저 묘비석은 그 전사자로 순직을 전사자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네. 전사 장소 표시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교체돼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 묘비석은 어제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어제 하루 종일 저거를 좀 우리가 찾아보셨군요. 찾아봤다고 해서 저걸 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또 찍었던 분이 네.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동작동 그 역사 문화를 계속 그 답사하고 있고 또 국립현충원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 답사를 하고 그리고 12.12 현장 12.12에 참여했던 그런 군인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지금 현재 안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는 분입니다. 김학규라는 분인데요.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주 그 인연이 있었던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물론 또 만난 지 엄청 오래됐는데요. 네. 자, 그래서 저 사진은 출처가 제가 무단으로 아, 인용하는 게 가져오셨는데? 아니고 출처를 밝힙니다. 아, 밝혔어요. 예, 김학규 씨. 네. 예, 김학규 씨 방송 들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게 이제 국립 서울 현충원, 현충원 그 모습이고 정말 순직으로 돼 있고 네. 순진 장소도 잘못 표기돼 있다. 그러니까 수도 통합병원이라 해놓은 게 이들이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직으로 표시한 거는 그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서 군사 반란군 세력들하고 네. 싸웠다는 사실들을 은폐하기 그렇네요. 위해서 저렇게 사망 장소 전사한 장소도 저렇게 허위로 현충원에 적어도 현충원에 안장을 했는데 현충원에 안장한 사실을 저런 식으로 왜곡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은 다 서울의 봄에 나오는 그 광기 어린 한 줌의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은 얼마든지 저 정도야 뭐 시군적 먹기로 왜곡할 수 네.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가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동안 네. 잘 몰랐던 물론 12.12 군사 반란 다 교과서에서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네. 특히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또 어떤 반란 세력들이 준동하지 않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2000만
1000만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까지 갈 것 같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추이를 방송 때마다 관람객 추이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네, 실패하면 구테타, 성공하면 혁명이라 그랬는데 실패하면 1000만, 성공하면 2000만입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735만 명을 네, 돌파했네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평일에도 뭐 20만 정도 꾸준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1000만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